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오션 종목 분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단 하루 만에 1조 3,450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LNG 운반선 2척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3척을 동시에 따낸 건데요. 단순히 큰 계약이 들어왔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 수주 뒤에 어떤 구조적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하나오션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계 원유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를 실어 나를 배의 몸값이 천장까지 치솟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선주들은 수익이 될 배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려 달려드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 공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VLCC 운임이 실제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이라는 독약 같은 리스크가 하나오션에는 수주라는 해독제로 뒤바뀌는 이 구조,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 전쟁이 어떻게 수주를 만들어내는지. 둘째는 규제, IMO 환경 규제가 노후 선박을 강제 퇴출시키며 어떤 발주 파도를 일으키는지. 셋째는 실적,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하나오션이 왜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지정학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중동 뉴스 보셨을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뉴스들이 왜 조선 수주와 연결될까요? 선주 입장에서 운임이 오른다는 건 배를 굴릴수록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익성 확신이 생기면 새 배를 짓는 계약을 앞당기거든요. 지정학 리스크가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번 VLCC 3척 수주도 이 흐름이 실제 계약으로 터진 결과예요. 지정학이 만든 발주 가속이 쌓이는 자리에 두 번째 동력, 규제가 기름을 붓고 있거든요. 이번 수주의 구조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7,563억 원에,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VLCC 3척을 5,887억 원에 따낸 겁니다. 대륙을 달리하는 두 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성사시킨 거거든요. 두 선주 모두 2029년 인도를 목표로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제 사업장 도크가 2029년까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누적 수주는 11척에 3조 4,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주 포트폴리오가 두 번째 키워드인 IMO 규제와 맞물릴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탄소 배출과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낡은 배를 계속 굴릴수록 연료비와 벌과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구조거든요. 이 규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선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새 배를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발주를 앞당기는 단기 촉매라면 IMO 규제는 수요를 수년간 구조적으로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두 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VLCC와 LNG선 발주 사이클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조적 파이프라인이 하나오션의 실적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LNG 수요가 왜 구조적으로 늘어날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2028년 이후 다수의 LNG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가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이 늘어난다는 건 실어 나를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주가 LNG 운반선 2척을 2029년 인도 조건으로 발주한 것도 이 흐름을 먼저 읽은 거죠. 선주들이 이미 2028년 이후의 물동량을 계산하고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과 규제가 이렇게 맞물려 수주를 쌓아 올리고 있는 하나오션의 실적, 지금까지 어떤 궤도를 그려왔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오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0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66% 증가한 수치이고 7년 만에 1조 원 돌파예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19개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16만 원을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49%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터졌는데 주가 재평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구간, 이 간격이 어떻게 좁혀질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하나오션의 2025년 수주 금액은 95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받은 수주들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선과 LNG 운반선과 VLCC 계약이 쌓여 있는 만큼 향후 수익성 개선 흐름도 이미 도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오션이어야 하는지 경쟁 우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조선사가 아닌 하나오션이어야 할까요? 하나오션은 LNG선과 VLCC 같은 고부가 상선이 안정적인 실적을 받쳐주고 잠수함과 구축함 같은 방산 사업이 그 위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이중 엔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방산 수요도 함께 늘어나거든요. 미국 필리조선소를 통한 MASGA 협력이 진전될 때마다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선 방산 두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국내에서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죠. 이런 매력이 있는 만큼 솔직하게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동 긴장이 갑작스럽게 완화될 경우 VLCC 운임이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운임 하락은 선주들의 발주 심리를 식히는 직접적인 요인이거든요.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단기 수주 모멘텀이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IMO 규제라는 구조적 교체 수요는 중동 정세와 무관하게 흘러가거든요. 노후 선박 퇴출은 전쟁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입니다. 분할 수주로 결론이 날 경우 단기적으로 방산 프리미엄이 일부 되돌려질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라 기대감이 조정되는 것이고 수주가 확정되는 순간 그 충격은 반등 트리거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곡점을 봐야 할지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정학은 전쟁이 VLCC 운임을 밀어올리며 발주를 앞당기고 있다. 규제는 IMO 환경 규제가 노후 선박 교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실적은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달성. 그런데 주가는 아직 재평가가 덜 됐다. 앞으로 어떤 변곡점을 봐야 할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확정 시점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순간 방산 프리미엄 재평가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둘째는 MASGA, 미국 조선 협력 법안의 진전 여부입니다. 미국 함정의 해외 발주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구조거든요. 이 두 가지 변곡점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